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2일차 3월 2일, 네, 미라클 돈독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2일차 또 들어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막 들어오셔서 정신이 막 하나도 없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짜자자자자. 기지개만 잘 펴도 키가 엄청 크대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키가 남아 있습니다. 더 클 수 있어요. 네, 2일차 들어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사실 정말 제가 뭐 매번 미라클 돈독 때마다 우리가 씨앗도서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서 몇 년간 함께 읽어오고, 반복적으로 저희가 함께 그렇게 다뤘던 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 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자 아빠야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제가 과거에 20대 때 그 처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1권, 2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누가 어떻게 책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구석에 그냥 박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하테크를 이렇게 해오고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제가 이 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저의 어떠한 그 막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방향성이라던가 무언가를 더 확고하게 심어줬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나아가야 하는 더 이상 나 혼자 우리 가족뿐 아니라 그때는 이미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 그들의 성공까지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주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정말 가슴이 뛰고 이 책을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읽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정의 자유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50페이지까지 읽으면서 왜 우리 내가 내 스스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산업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게임의 방식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재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지금이 어수선한 시대고, 불안한 시대고, 두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이 앞으로 두렵고 어수선한 시대는 계속 온다. 계속 이러한 환경들은 올 거고,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러한, 정말 내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내가 주도적인 소득을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내 스스로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워진 사다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사분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사분면은 내가 빨리 투자자가 되고 빨리 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가치관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본격적인 솔루션을 주는 그러한 이제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어서 91페이지까지 여러분 읽었어도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 부분을 이 책은 그냥 나 읽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내가 숙지하는 것이 훨씬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읽고 저는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했던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전에 왜 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내 사업 중에서 정말 리스크 없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로버트 기요사키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전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MBA, 미국의 대학원, 경영대학원 과정에 들어갔을 때 얼마 다니지 못하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찰력이 있고 이런 분들 보면 대학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영대학원에서 본인이 너무 이상했던 건, 많은, 그 대학원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어떠한 방법, 부자가 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법의 어떠한 공식, 뭐, 신비한 방법, 뭐, 진짜 빠르게 뭔가 빠르고 지름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런 기업가 정신의 경영 마인드나 경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실제로 경영을 해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론을 공부해서 이론만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우리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인생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똑같이 헤어 디자이너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미용 기술 배우는 게 좋아. 난 남의 머리를 그냥 정말 만져주고 디자인해 주는 게 좋아.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끝난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재정의 자유를 원한다라면 내가 그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뭐 가게를 얻어서 종업원도 모집하고 내가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이 결국은 재정의 안정적인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도 얘기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3년 안에 80% 이상이 다 파산해 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그 경영 마인드, 내가 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어떠한 일에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떠한 중요성도 얘기해 주지만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 자존심이 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인데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그 사람들이 내 월급을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이 만족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결국은 거기에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월급만큼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나쁜 어떠한 고용주들도 많고 예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하대하고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막 그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쵸?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들이 직장 생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이 번질나는 어떠한 번지를 하는 그런 상무, 부장, 이사, 대표이사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월급 많이 주는 어떠한 나의 어떤 그 부속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을 얻지 못하면 나에게는 언제든 바꿔야 되는, 밖으로 내가
내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영입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서 나의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더더욱 정말 중요하다. 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스스로 모든 거를 결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자유를 얻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탈출해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가치를 알면서도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내가 갖고 있는 투자하는 그 자본금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21세기 비즈니스의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58페이지 한번 볼까요? 58페이지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8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당신의 재정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사업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사업가는 스스로 결정한다.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당신이며, 따라서 당신 자신 외에는 누구도 어느 것도 탓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반드시 혼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랬지만 말이다. 사실 내가 소개할 21세기형 비즈니스의 장점 중 하나는 당신을 대신해 사업의 모든 기초 공사가 미리 되어 있다는 점, 더불어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경험 많은 리더들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어쩌면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다른 일들은 저희 부부가 갖고 있었던 안경사라는 직업만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월급으로는 저희 둘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큰 노하우를 갖고 있어도 600, 700 이상 둘이 벌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30년 전에 근무했던 안경점, 실습했던 그 안경점 그 실장님이 정말 조립을 잘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의 월급이 그 당시 25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 지금 월급이 한 500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근데 그분의 월급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 아마 한 5만 원씩 올려줬나 봐요, 월급을. 그게 우리의 직장인의 한계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안경점을 차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경점 차리고 80% 이상이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300만 원, 400만 원, 그나마 그거 받을 때가 좋았다. 왜? 차포 다 띄고 나니까. 월세, 가게 월세, 이제 직원들 월급, 재고, 공과금 등등 인테리어, 이런 것들 나가고 나니까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때요? 일단 투자금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번 돈도 많은 분도 있겠지만 다 날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모든 걸 개척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미 검증된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고요. 회사에서 모든 택배나 물류비나 창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주고 있고요. 이걸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을 본인들이 다 감당하고요. 우리는 결국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매출만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더한 건 뭐예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노하우까지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가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하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좋은 제품이야, 우리 좋은 뭐 회사야, 좋은 보상을 갖고 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스템인데 시스템도 다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시스템이 있어. 라고 많은 리더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 그, 그 정도의 성공을 네트워크가 구축하기까지 과연 어떻게 기초공사가 되어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100년, 200년 가는 건물들은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 튼튼한 이유가 뭐예요? 기초공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거. 옛날 건물들 보면은요. 그런데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 선택할 때 그 회사의 어떠한 기초공사, 그 회사에 지금 되어져 있는 어떠한 매출이라던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탄탄한 어떠한 마인드 형성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서 사람들을 그런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금을 모아서 그 매출을 형성시켰느냐.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그냥 이미 경험 많은 리더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조직을 데리고 와서 성공했느냐. 그 두 가지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처음 알아볼 때는 여기까지 미치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회사가 그 기초공사, 그 그룹의 어떠한 형성 과정, 앞으로 얼마나 100년, 200년, 200년을 얼마나 훌륭하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보험이라던가 어떠한 판매 조직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는 처음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영업에 대해서 가르치고 탄탄하게 이렇게 해서 조직을 다 만들어 갔거든요. 요즘은 그게 너무 귀찮고 어렵다라는 거를 알다 보니까요. 대부분 어때요? 조직을 돈 주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 조직에 오면 내가 얼마 개런티 해줄게. 당신들 조직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옮겨져서 만들어지는 조직들은 네트워크 회사, 또 보험회사, 뭐 대부분의 판매 조직, 여기에서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61페이지 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되느냐? 바로 6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재정적 자유였다.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건, 내가 좋은 직장, 남의 밑에서 일하는 좋은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예요? 재정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어떠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꿈꾸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탄탄한 조직, 탄탄한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재정적 자유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학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업가들 보면 파산해서 돈이 한 푼도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62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면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재정적 자유를 얻는데 학교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꿈,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꿈이 필요하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 내가 새벽에 이렇게 미라클 돈독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딘가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게 어떤 인생인지 나의 꿈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 꿈이 있다면 확실한, 확고한 결심이 필요한 거죠.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심이 필요하고요. 그 결심이 섰으면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은 있고요. 결단하지 않아요. 왜?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꿈은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대가 지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하지만 우리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한 결심, 무엇을 대가 지불할 건지에 대한 결심, 그리고 빨리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금 흐름 사분면을 이해하는 어떠한 능력,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가치관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우리 여기에서 비활성 소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산 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대중목욕탕 가면, 물 아껴 쓰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수도꼭지 눌러야지만이 물이 나오잖아요. 누르고 조금 있으면 꺼지잖아요. 자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여러분 그런 거 설치해 놓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수도꼭지 왜? 그냥 내가 알아서 아껴서 쓰니까 우리 집에서 내 돈 나가니까 이게 바로 내 노동소득에 대한 것과 내가 평생 안정적인 자산소득에 대한 비율을 여기다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눌러야 물이 나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누를 힘도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내가 틀어놓기만 하면 물이 계속 흘러내린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물도 이렇게 좋은데 이게 돈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따박따박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재정적 자유를 갖다 주는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비활성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자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이 부자들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자산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떠한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도 뭐라고 얘기해요? 1975년도 나에게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이 왔을 때 아마 75년도면 아메이나 뉴스킨이나 허벌라이프 이런 회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처음 왔을 때 나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세요? 알죠? 얼마나 아세요? 뭘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회사를 아세요? 아메이도 알고요, 허벌라이프도 알아요. 그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하면, 99%의 사람들은 그때서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보상 플랜도 모르고 그 회사의 어떠한 구체적인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들어본 이름만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저는 알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거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리더가 되어보지 않고 리더십에 대한 정의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내가 75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었던 건 정말 제대로 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게 되고 나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추구하는 본인은 돈을 다 번 다음에 교육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진정한 윈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끔 도와주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나만의 성취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짜 도와주면서 성공하는 그 성공 원리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너무나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77페이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에 여덟 번째 줄 보니 아홉 번째 줄,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내 비즈니스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친절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전문가다운 사람으로 꼽아도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 사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조금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걸 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저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보는 좀 알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친절하고 뭐 엄청나게 뭐 영적이고 전문가적인 저는 아직 제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일보다도 윤리적이고 어떠한 일보다도 도덕적인 정직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는 정말 오래 유지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인테리어나 어떠한 그 외적 자산이 아니라 사람이 자본인, 사람이 자산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뭐예요?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내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내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원칙과 정도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조직은 몇 명 모아졌다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탄탄하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처음 찾아갔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성공자 중에서 건축가였던 존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정말 크게 성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건축밖에 몰랐던 사람이 영업도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너가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했어? 이렇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존 플레밍은 건축가였기 때문에 건축가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오랫동안 존속하는 구조, 건축물,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멋지면 뭐예요? 무너지면 소용없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는 건축을 짓는 건축가의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존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진짜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그것이 이 리더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공부하면서 놀랐던 것이 수입이 정말 월 매출, 월 소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훨씬 더 중요했던 건 그 자산이 결국은 뭐예요?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안정적인 이것이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이 제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안정적으로 나부터 올바르게 세워지는 사람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건축의 기초공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마 계속해서 강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24살 때부터 시작해서 8년간은 처음 시작했던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나테크를 만나서 32살에 메나테크를 만나서 지금 이제 19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19년 차를 성공한 일은 지금 메나테크이기 때문에 19년을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금도 한결같이 매일 아침 자기 전 생각하는 건 결국은 사람이 답이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초공사가 되었을까? 그 기초공사가 안정되고 튼튼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가까이 지나면서 이런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 앞으로 50년, 앞으로 70년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3일차 내일부터 읽게 되는 이 책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오늘 굉장히 뒤늦게 많이 그래도 입장해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윈윈하고 싶은 분들한테 들어오라고 함께 이 미라클 dun독 참석하자고 여러분들 하셔서 내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전 사장님, 이민호 사장님. 원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진우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